안녕하세요, 토라풍입니다. 오랜만에 What's in my bag을 찍어볼 건데요. 저번에는 크로스백에 뭘 갖고 다니는지 찍었다면 이번에는 저의 이제 출근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부터 소개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정말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출근 가방이에요. 블랭코브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리포터 백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리포터 백이라는 이름이 기자들이 현장에서 쓰던 가방에서 유래가 된 거래요. 그래서 납작하고 몸에 붙고 수납이 실용적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 뭔가 일잘러가 된 듯한 그런 좀 프로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이랑 올리브 그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올리브 그레이로 선택을 했고요. 그레이보다는 카키빛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은데 과하지 않고 차분한 카키색이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포토에서 나온 탱크 브리프 케이스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숄더백을 써봐서 아는데 되게 좀 흐물거리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노트북처럼 무거운 걸 수납하면은 많이 변형이 될 수 있겠다 싶었고, 또 후기를 봐도 내구성이 안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올라가지고 좀 괜찮은 가방 없나 찾다가 이 가방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가방은 막 유명한 건 아닌데 이제 좀 숨겨진 보석 같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일단은 내구성이 좋다는 후기가 많았고 또 수납력도 좋아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방 사이즈는 이제 원 사이즈로 가로 42cm에 세로 28cm인데 여자가 들기에는 좀 큰 느낌이기는 해요. 노트북은 16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14인치 전용으로 좀 더 작은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 무게는 750g이어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무게고 또 앞에 이렇게 귀엽게 포켓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자잘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수납 공간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앞부분은 내부에 포켓이 있어서 가방 속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뒷부분에는 노트북 전용 칸이 따로 있어요. 사이드랑 하단에 보강재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우치를 끼지 않고도 안전하게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투웨이여서 손잡이를 잡고 들 수도 있고 스트랩으로 어깨에 멜 수도 있어요. 스트랩은 그냥 안전벨트 같은 끈이고요. 어깨 보강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장시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속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핸드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고요. 케이스는 그냥 기본 투명 케이스를 끼워놨어요. 제가 이전에는 15 프로에다가 KST-파이 케이스까지 꼈었는데 진짜 벽돌처럼 무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 모델에다가 투명 케이스를 쓰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손목에 광명을 찾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프로를 쓰다가 이번에 17 일반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프로 모델이 디자인이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프로를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진짜 몇 번을 이제 애플 스토어 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좀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안 되겠다. 그냥 일반 모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일반 모델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원래는 120Hz 주사율이 프로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아이폰 17부터는 일반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또 전면 카메라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프로가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빛이 좋은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빛이 없는 저조도 상황에서 좀 프로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헤드폰입니다. 뱅앤올룹슨 헤드폰인데요. 제가 이거 전에는 에어팟 맥스 2를 썼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보스 QC 울트라 헤드폰을 썼었어요. 나름 다양한 그 3사 헤드폰을 써봤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일단 착용감은 보스가 탑이기 때문에 만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맥스병에 걸려가지고 맥스2로 변경을 했었고 근데 이게 확실히 무겁더라고요. 처음에 썼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버티겠다 싶었는데 이게 좀 묵직하고 뭔가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운동을 할 때 쓰는데 실제로 이제 바벨에 살짝 부딪혔는데 이게 바로 기스가 돼서 긁히더라고요. 다행히 애플케어 플러스가 있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약간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그냥 안 쓰려고 이제 에어팟 맥스2를 팔았는데 한동안 이제 에어팟 프로를 쓰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헤드폰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드폰은 약간 병인 것 같아요.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 없으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뭘 사볼까 하다가 예전부터 약간 로망이었던 이 뱅앤올룹슨을 사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맥스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맥스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한 지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헤드폰을 막 샀다가 팔고 그러지 않고 이거로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딱 고급스러운 헤드폰 느낌이고 맥스보다는 이렇게 옆이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귀 옆에 딱 밀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오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동그란 이어컵이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일단 귀가 크신 분들은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저는 귀가 되게 작은 편이어가지고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질은 저는 베이스가 강한 노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보스가 더 제 취향이긴 했어요. 뭔가 보스는 저음이 되게 강조된 느낌이거든요. 얘는 좀 더 내추럴하고 약간 살짝 날것의 느낌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죠. 노캔 기능이 이게 이제 다른 타사 헤드폰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에어팟 맥스가 노캔 기능은 갑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칫하면 좀 멀미나기 좋거든요. 먹먹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적당히 잘 커버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대 장점은 이렇게 걸었을 때 이 이어컵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 하고 이 겉에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쇄골을 누를 때 압박감도 덜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목에 메고 다니기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볍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 가격대에 뭐 보스랑 에어팟 맥스를 다 써봤지만 보스는 물론 더 싸긴 한데 디자인이나 착용감이나 뭐 성능 다 제일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저널과 펜입니다. 제가 저널을 쓰기 시작한 지도 한 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일기를 쓸 때 이 라미 저널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를 한 10건 이상 쓴 것 같아요. 이 A6 사이즈가 저는 이제 주로 저널에다가 그날의 할 일과 그리고 간략한 일기를 쓰는데 그 정도를 쓰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이제 몰스킨의 포켓 노트 같은 경우는 세로는 비슷한데 이 가로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쓸 때 이제 손이 밖으로 삐져나가다 보니까 좀 아파요. 근데 얘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포켓보단 낫다. 또 이게 노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비싼 게 좋은 게 이렇게 뭔가 넘어갈 때 뭔가 만듦새, 이음새나 종이 질 같은 게 저렴한 애들은 딱 싼 티가 나요. 얘는 이제 다른 그런 저렴한 노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은 제가 최근에 정착한 펜인데 근데 이게 되게 진하고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널은 보통은 아침에 이렇게 서재에서 쓰고 두고 다니지만 저널을 안 쓴 날은 갖고 다니면서 쓰기도 해요. 이게 저널 쓰는 게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에 잠깐이라도 멈춰가지고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저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패드입니다. 이건 이제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 모델이고요. 저는 이거로 강의 준비도 하고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고 또 밥 먹을 때도 항상 이 아이패드로 뭔가를 보면서 먹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패드 없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할 때 프로랑 에어 모델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사율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프로급의 성능은 솔직히 필요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프로는 120Hz 주사율이고 에어는 이제 60Hz 주사율이어가지고 이왕 마음을 먹고 아이패드를 사는 거 좋은 걸 사보자 라는 생각에 이 프로 모델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프로를 산 거를 만족하냐 한다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성능은 좀 아깝기는 해요. 근데 에어를 샀으면 또 언젠가 프로를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 거면 프로를 산 게 낫다. 저는 좀 그 주사율에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60Hz 주사율은 좀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사서 썼으면은 잘 썼을 것 같긴 해요. 60Hz도. 그리고 이제 11인치랑 13인치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무조건 13인치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11인치였고 저는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인치로 구매를 했고 아직까지 전혀 뭔가 13인치가 아쉽다, 화면이 아쉽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케이스는 애플 정품 스마트 폴리오고요. 흰색이어서 때가 좀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폴리오는 패드 앞뒷면만 보호해주고 사이드는 뚫려있기 때문에 저는 꼭 파우치에도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는 이제 테무에서 구매를 한 건데 쿠팡에서도 팔아요. 근데 테무가 조금 더 싸가지고 테무에서 구매를 했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너무 막 두껍지도 않고 안에도 이제 부드러운 촉감으로 잘 보관이 돼가지고 애용하고 있는 파우치입니다. 제가 노트북 파우치도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거를. 애플 펜슬은 그 프로 제품을 쓰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프로에 있는 기능들 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하는 걸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모델을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가격이 18만 원인가 그랬는데 너무 비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애플 펜슬 프로랑 아이패드 프로 조합으로 이렇게 뭔가 글을 쓸 때 되게 쫀쫀하게 탁 잘 인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수업 준비할 때는 좋더라고요. 케이스는 연필 모양의 케이스인데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와콤 태블릿입니다. 이거 제가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했으면 여기 펜촉이 완전히 달아있어요. 이거 따로 구매 가능한가?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맥북입니다. 사실 학원에서 쓰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갖고 다니진 않고 가끔 가다가 이제 밖에서 작업할 때 챙겨서 나가는 편이에요. M1 맥북 프로고요. 제가 거의 5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짱짱해요. 영상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배터리가 확실히 초반에 비해서는 좀 빨리 닳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밝기가 좀 어두워졌어요. 화면 밝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밝았는데, 그리고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저는 휴대성을 중시해가지고 14인치로 구매를 했었고, 대신에 이 14인치의 단점은 단독으로 얘를 쓰면은 좀 너무 답답하긴 해요. 특히 영상 편집할 때.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저는 외장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클램쉘 모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텀블러입니다. 제가 텀블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이제 하이드로 플라스크 제품이고요. 750ml라서 물을 자주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운동할 때는 이제 물을 중간중간 자주 섭취하게 되는데, 이게 빨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뚜껑을 열고 닫을 거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 빨대 때문에 어떻게 가방이나 이런 데 좀 잘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자잘자잘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단은 루이비통의 카드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반지갑을 썼었는데 확실히 이 카드 지갑을 쓰니까 훨씬 휴대하기 편하더라고요. 주머니도 넣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캔버스 재질을 썼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죽이 좀 말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제 후기도 많거든요. 저는 냄새까지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를 때는 가죽 제품으로 골랐고, 확실히 좀 그 캔버스 특유의 끝에가 말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갖고 다니는 거는 뭐 차키. 이 차키에는 저희 학원 열쇠가 꽂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늦게 퇴근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나가야 돼가지고 학원 열쇠가 꽂아져 있고, 그리고 이클립스. 사탕은 항상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사탕을 먹어서 목을 좀 촉촉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알로에 젤리인데 당 떨어질 때 먹기 좋아요. 제가 또 너무 단 건 안 좋아하는데 그냥 적당히 새콤달달 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챙겨 다니면서 당 떨어질 때마다 먹어주고 있고, 일단 뷰티 용품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핸드크림이랑 립밤. 요거는 그냥 그 차 샀을 때 주신 건데 산 게 2년 전인데 아직까지 써도 되나? 아무튼 요즘 이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핸드크림을 챙기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있고, 또 립밤. 요거는 니베아가 아니라 바세린입니다. 다이소 갔다가 있길래 샀는데, 얘는 좋은 게 그냥 립밤인데 약간 자연스럽게 빨개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좀 발라주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출근 가방에 뭘 갖고 다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